2025년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시험은 끝났고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2026년을 향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2025년 시험 데이터를 아주 탈탈 털어서 다가올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 전략, 그 길을 제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2025년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데이터로 확인하고 여기서 발견된 새로운 게임의 룰, 바로 추론형 독해가 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부술 핵심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 실제 문제로 증명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을 위한 최종 결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2025년 시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딱 3가지 핵심 데이터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선지가 아주 교묘해졌다는 겁니다. 국가직 시험은 정답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직은 정답처럼 보이게 만든 매력적인 오답들, 그러니까 아주 잘 설계된 함정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뭐랄까, 킬러 문항은 없었는데도 수험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이나 시간 부족은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출제 유형의 고착화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해 12개, 문법 3개, 논리 3개, 어휘 2개. 이 비율 이번에도 정말 칼같이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그냥 경향이 아니에요. 이건 규칙입니다. 법이에요. 우리가 공부 계획을 짤 때 가장 먼저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 거죠. 자, 이제 시험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가장 결정적인 변화, 바로 이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겐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진 겁니다. 바로 이 숫자 50%,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2025년 시험의 본질을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전체 독해 12문제 중에 무려 절반, 6문제가 그냥 지문에서 내용 찾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문 속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추론형 문제였다는 거죠. 시험이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생각할 줄 알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예전처럼 지문에서 단어 찾아서 선지랑 1대1로 비교하는 거 있죠? 그런 그림 맞추기식 공부법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더 이상 합격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우리한테 생각하는 힘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시간도 더 걸리고 머리도 써야 하는 추론 문제들 대체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시험 전체를 지배할 우리의 핵심 전략, 시간 재분배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험 시간은 똑같이 100분이잖아요. 근데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한 추론 문제에 써야 할 그 시간,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재분배 모델의 핵심은 이겁니다. 문법, 논리, 어휘 파트. 여긴 우리가 시간을 벌어오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최대한 아주 루틀레스하게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할 영역, 바로 저 까다로운 추론 독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멋진 시간 재분배 모델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실행 계획을 보여드릴게요. 1단계는 개념화입니다. 문법이랑 논리를요, 더 이상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고 푸는 문제로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가 형용사라서 어라 같은 명령형을 못 쓴다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순간 1분 동안 고민할 문제가 10초 만에 시간을 벌어주는 효자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규칙을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해요. 2단계는 알고리즘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문제 유형별로 나만의 확실한 풀이 공식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서 맞추기 문제 있죠? 이런 건 그냥 앞문단 꼬리랑 뒷문단 머리를 탁탁 연결하는 꼬리잡기 같은 기술을 써서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습관화입니다. 바로 2단계에서 소위 말하는 양치기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2단계에서 개념과 풀이법이라는 단단한 무기를 갖춘 후에 해야 의미가 있어요. 그 기반 위에서 수많은 추론 문제를 풀면서 복잡한 논리에 대한 어떤 직관, 감을 기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략이 그냥 그럴싸한 말뿐인지 진짜 먹히는 건지 증명해 봐야겠죠? 2025년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들, 우리가 만든 전략으로 한번 박살내 보겠습니다. 14번 기호 문제. 이거 많이들 헷갈렸죠?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키워드는 딱 하나. 의사소통에 의도가 있냐 없냐 이거였어요. 하늘에 진짜 떠 있는 구름은 그냥 자연 현상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있는 구름 아이콘은 야, 곧 비 올 거야 라고 정보를 전달하려는 사람의 의도가 담긴 약속된 기호란 말이죠. 이 차이를 개념적으로 알았다면 함정은 그냥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16번 논리 문제도 똑같아요. 이 표를 보면 구조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결론이 마라토너는 건강하다잖아요. 이게 맞으려면 근력 운동을 해도 건강해야 하고 나머지 경우인 식단 조절을 해도 건강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에는 식단 조절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는 숨겨진 전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분석을 단 하나의 문장, 가장 강력한 최종 행동 지침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2020년 합격을 위한 여러분의 최종 알고리즘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법과 논리에서 개념을 마스터해서 시간을 버세요. 그리고 그 벌어들인 모든 시간을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추론독해에 쏟아 부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 공부 계획은 그냥 해야 할 일을 쭉 적어놓은 체크리스트인가? 아니면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한 전략인가? 2026년 합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에서 시작될 겁니다.